네, 안녕하십니까. 카다마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다마기 포스TV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무선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바로 KMC Z603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저번 달부터죠. 지난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LCD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요. 저도 내년에 이제 50살인데 정말 언제 50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0인데 제가 75년생이니까요. 작은 화면은 이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네, 큰 화면이 좋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립감이 또 일단 뛰어납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스캐너 부분입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점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 KMC Z603에 들어있는 결제 시스템이 바로 코세스 벤에서 만든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하나의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죠.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대표자 통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9개 카드사가 있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렇게 9개 카드사별로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필요한 서류고요. 그리고 현장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매장에 있으신 분들은 간판 사진이 이제 필요하고요. 간판 사진, 그리고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분들은 간판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 사진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정문에 가보면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다. 그거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집 현관문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수가 보이게끔 몇 호 이런 호수가 보이게끔 아파트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빌라 현관문을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밖에서 결제를 하죠. 그래서 무선 단말기가 필요한 건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점에서 이제 뭐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노점에서 내가 이런 걸 판매하고 있다. 사진을 찍어 주시면 돼요. 몇 장을. 그렇게 해서 그 현장 사진과 서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9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약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하루만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카드 단말기는 크게 2가지 일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통입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 개통하는 것처럼 개통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도 기본 요금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KMC Z603 같은 경우는 통신사가 LGU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통신료가 매월 11,000원씩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통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개통 업무 진행하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이 2가지를 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걸립니까? 3일 걸립니까? 뭐 하루 걸립니까?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하루에 대표님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요. 보통 사업자 등록증, 통장, 신분증 받고요. 그리고 현장 사진들이 있죠. 매장에 있는 분들은 간판 사진, 그리고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뭐 이렇게 사진 받고요. 이제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도로명 주소 사진, 그리고 현관문 사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 사진 몇 장, 이렇게 서류를 받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받고 있어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맹점 신청을 다 해드립니다. 9개 카드사로. 대표님이 주신 현장 사진과
그죠? 그리고 서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 카드사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할 일이 없어요. 대표님이 이제 업무적으로 협조할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사진과 그 현장 사진들을 저에게 주시면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모든 업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밖에 업무 처리가 걸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개통하는 업무 하나, 휴대폰 개통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가맹점 신청하는 업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마무리해드리면 그 당일날 저희가 택배로 물건을 또 발송해 드리기도 하고요. 택배보다는 저는 만나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직원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전달하고 사용 방법, 또 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카드 단말기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비가 매월 11,000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단말기는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렌탈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가격과 렌탈 가격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TV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가장 아끼는 무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코세스 벤에서 판매하고 있는 KMC Z603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KMCC 600Q Z603 모델을 칭찬하는 데에는 추천해드리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하면 이 그립감인 것 같습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과 이쪽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놓았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고무 바킹이 4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놓았을 때 밀리지가 잘 않아요. 그런 점도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화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뭐 45세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눈이 좀 어두우실 거예요. 저도 내년에 이제 나이가 50인데,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 1년 사이에 뭐 굉장히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금 화면이 좀 큰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말기가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할 때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를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돼요. 이렇게 딱 됐을 때 결제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지금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 단말기 중에서 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사실 스캐너가 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고, 그쵸? 하지만 이거는 스캐너가 여기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말로는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느낌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을 여기서 합니다. 충전을 이렇게. 일단 꺼볼게요. 이걸 끌 때는 종료 버튼이죠.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끄는 방법도 잘 아셔야 되겠죠. 킬 때도 전원을 킬 때도 이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되어 있어요. 끌 때도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 단말기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여기를 이제 열면, 자,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유심칩이 들어있죠. 그래서 유심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신비가 월 11,000원씩 나갑니다. 이 KMC Z603 모델 Z603 모델 같은 경우는 통신사가 LG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배터리인데 이렇게 이제 스캐너와 일체형입니다. 배터리가. 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배터리를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겠죠, 이 안에.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배터리 보호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단말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말기 같은 경우를 좀 보여드리면 사실 좀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근데 배터리를 또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좀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캐너가 또 장착이 되어 있는. 자,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고객이 이 배터리 교체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요. 이런 단말기는 그쵸. 사실 조금 허접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 그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불량이 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에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배터리를 넣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를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딱 소리 나죠. 됐어요. 종료 이제 전원 켜볼게요.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켜지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충전할 때 여기다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을 여기에다가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 교체는 여기 있죠, 이쪽.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왔죠, 여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용지가 이제 교체가 되죠. 네. 용지를 집어넣고 그냥 닫으면 안 돼요. 용지를 밖으로 빼야 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빼서 닫아주시면 돼요. 닫을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백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글씨는 뒷방향으로, 글씨가 쓰이는 부분은 뒷방향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뜯으세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당겨주세요. 깨끗하게 절단이 되죠. 카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카드는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투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스 칩이 위로 가게 해주시고요. 자,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사실 여기 보시면 금액을 누르라고 하는데 여기 버튼을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도 되죠? 그죠?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눌러도 돼요. 금액이 입력이 되죠. 하지만 지워볼게요. 여기 지운 버튼 있죠? 하지만 여기서 눌러도 돼요. 이게 다 터치가 됩니다. 그쵸? 이게 다 터치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2,300원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사실 버튼식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터치식보다는.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요즘에 스마트폰 다 사용하니까요. 굳이 여기 버튼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사용하는 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용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네. 사용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수 버튼을 이제 누를 때는 어떤 기계의 어떤 그 세팅하기 위해서 특수 버튼을 누를 때는 여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네요. 자, 여기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 집게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인쇄라는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인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이제 여기도 0번에 재인쇄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취소 버튼 여기서 취소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 3번에 취소라고 쓰여 있죠. 여기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여기서 하고요. 현금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현금, 이번에 또 현금이라고 버튼이 쓰여 있죠. 여기도 되고요. 현금, 소비자 소득공제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 현금을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용 버튼을 통해서 키인 승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을 눌러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그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금액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23,580원을 한번 눌러볼게요. 금액 누른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제가 되죠.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뜯을 때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또 뜯어야 되겠죠.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이 고객용이니까 이렇게 카드를 빼서 이렇게 고객에게 드리면 되겠죠. 자, 결제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몇 개월로 결제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서명도 또 여기에다가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화면에. 하지만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모든 게 일시불이죠. 할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고객의 서명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6만 원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투입. 6만 원, 6만 3천 원 해볼까요? 저도 습관화가 돼서 버튼을 누르네요. 여기를 눌러도 되는데 62,000원. 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할부 개월수를 물어보라고 나옵니다. 일시불인 경우에는 그냥 입력 눌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버튼도 손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이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지움 있죠. 지움을 눌러볼게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개월은 4를 누르고 입력 버튼. 일시불은 어떠한 버튼도 손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 서명해야 되겠죠. 서명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출력이 되겠죠.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할게요. 자, 그래도 이렇게 한 장은 나옵니다. 가맹점용. 자, 어쨌든 출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취소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취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취소를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가 여기 있죠. 취소 빨간색으로 쓰여 있죠. 눌러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 취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로페이도 취소할 수 있고요. 위챗페이 웹카드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전. 자, 1번은 신용, 2번은 현금 영수증도 취소할 수가 있죠. 3번 직전.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죠. 제가 신용카드를 2번 결제를 했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입니다. 직전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마지막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바로 신용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만 원을 아까 직전 한번 해볼게요. 자, 6만 3천 원짜리, 6만 2천 원짜리였죠. 그죠? 현대이마트 카드고요. 자, 1번 진행 여기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터치가 안 되네요. 터치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취소, 직전 3번입니다. 진행. 되네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할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취소가 되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6만 2천 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는 이제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김해시 가야로에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카드 종류, 어떠한 카드로 결제했는지,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은 현대 이마트 카드로 결제했고요. 날짜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는 결제 금액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전표예요. 이 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승인 번호입니다. 승인 번호를 가장 중요합니다. 승인 번호가 승인 넘버, 승인 노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취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소.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에 결제한 거죠. 23,580원은 그 이전에 결제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1번 신용을 누르면 되겠죠. 1번. 카드를 삽입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다시. 카드를 투입.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원거래 일자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거래 일자는
언제 그 카드를 결제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했다 그러면 지움을 통해서 어제 날짜 24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오늘이니까 25일이죠. 원거래 일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입력.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오죠. 승인 번호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승인 번호는 영수증에 볼게요. 00475167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겠죠. 금액은 23,580원이었고요. 23,580원 입력. 자, 취소가 됐습니다. 출력해 볼게요. 1번. 그러면 이렇게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죠. 23,580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삼성페이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고객이 입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가져가다 대면 돼요.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됐죠? 다시 한번 다시 종료하고 다시 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가져다 댑니다.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3,690원 입력. 자,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자, 결제가 됐죠? 3,69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또 취소를 해봐야 되겠죠? 취소를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취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죠? 지금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이죠? 3번. 죄송합니다. 현금용. 자, 3번. 자, 이거 맞죠? 삼성카드 3,690원입니다. 맞으면 1번 진행. 이렇게. 자,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되겠죠. 3,690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죄인세 기능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죄인세라고 있죠. 이 죄인세라는 것은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이제 그게 마지막에 결제한 그게 이제 뭐 신용카드 결제가 됐던 어떤 결제가 됐던 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삼성카드죠. 3,690원 취소한 건이 나옵니다. 죄인세. 누르면 돼요. 이렇게. 자, 죄인세가 되죠. 그래서 이 Z603 모델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죄인세를 화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단말기들을 보면 이런 단말기들은 화면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여기 0번 죄인세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죄인세라고 쓰여 있죠.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 단말기는 초보자들도 그죠?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KMC Z603을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죄인세가 여 앞에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집계 버튼을 눌러보면 집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집계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게 단말기니까 단말기에서 얼마 정도 결제했는지 알 수 있으려면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내역만 보고 싶으면 1번,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내역을 보고 싶으면 2번, 아니면 전체 보고 싶으면 6번입니다. 6번 눌러볼게요. 자, 일별, 기간별 집계 나오죠? 1번 눌러볼게요. 일별 오늘. 자, 오늘 11월 25일 맞죠? 그러면 입력. 집계가 되겠죠. 한 건도 없겠죠. 왜냐하면 총 개가 0원입니다. 모두 결제를 취소했어요. 그죠? 3건을 결제했고 89,200원을 결제를 했는데 취소했다는 여기 내용이 나오죠. 이쪽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집계 버튼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자, 그러면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고 2번이 사업자 지출증빙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사업자 지출증빙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그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은 말 그대로 사업자니까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소득공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자, 카드를 읽히거나 휴대폰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때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휴대폰 번호.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입력. 그리고 여기서 금액을 누르게 되면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현금 영수증.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어느 때 발행하는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나요? 제가 현금으로 계산, 이런 카드로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요구를 하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표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분에게, 그 고객분에게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면 돼요. 저 휴대폰으로 해주세요. 휴대폰 번호로. 그러면 1번이죠. 휴대폰 번호로 하는 경우는 소비자 소득공제. 사업자 지출증빙은 2번.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하는 것은 2번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발행을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 자, 사업자를 한번 해볼까요?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 제 거 사업자 번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입력. 금액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3만 5,800원 입력. 자, 출력하시겠습니까? 1번. 자, 출력이 됐죠? 23만 5,800원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이 됐는데 여기 지출증빙으로 되어 있죠? 지출증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회원번호죠. 회원번호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휴대폰 번호가 아니죠. 사업자 번호입니다. 410-25-31208.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경우를 사업자 지출증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출증빙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취소.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거니까 2번이겠죠. 2번. 자, 소비자입니까? 사업자입니까? 사업자죠. 자, 이때 거래 취소죠. 1번.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휴대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휴대폰 번호, 죄송합니다. 이거 소비자 소득공제로 한 게 아닌데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취소.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죠. 2번. 그리고 사업자죠. 2번. 거래 취소죠. 1번이죠. 자, 이때 사업자 번호를 읽히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사업자 번호를 읽히라고 하죠. 410-25-312 410-25-31208입니다. 입력. 원거래 일자가 언젠가요? 오늘이죠? 그냥 입력하면 되겠고요. 원거래 승인번호. 승인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승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이걸 입력하면 돼요. 13017-4067입니다. 입력. 금액은 23만 5,8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자, 출력하시겠습니까? 예죠? 그러면 결제가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만 5,800원이 이제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됐죠. 자, 지금까지 그 KMC Z603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스캐너를 통해서 간편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캐너가 작동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카카오페이가 이게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를 눌러보면,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바로 QR코드가 생성이 됐죠. 바코드가 생성이 됐죠. 이 QR과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코드나 QR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스캐너예요.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일단 활성화시키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편 결제 자동이라고 있습니다. 5번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자, 바코드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가져다 대면 돼요. 자, 대볼게요. 이렇게 좀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금액을 눌러볼게요. 결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카카오페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에요. 아직 가맹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등록 가맹점은 뜨겠죠. 이렇게 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코드와 QR코드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스캐너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스캐너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먼저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5번이 있죠? 5번 간편 결제 자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스캐너가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 벌써 읽었죠? 이렇게 해서 금액 누르면 이제 결제가 됩니다. 자, 다른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업체는, 이 허니하우스라는 업체는 아직 카카오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카드 단말기의 장점이 또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움직여도 사실은 여기가 뜹니다. 스캐너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스캐너의 어떤 그 키스가 나지 않아요. 그런 점도 좀 좋은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결제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바로 이제 웹카드죠. 신한플레이나 KB페이라고 웹카드입니다. 이런 것도 다 어떤 결제 방식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바코드 결제 방식이에요. 이렇게. 맞죠? 이거 말고 이건 삼성페이로 제가 결제를 했네요. 그죠? 여기 바코드라고 있죠. 이걸 활성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카카오페이 결제하는 방법대로 결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5번이 간편 결제 자동을 눌러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캐너를 활성화 됐죠.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다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무선카드 단말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선카드 단말기 KMC Z603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